안녕하세요. 블록체인 인사이트 바이 QST의 QST입니다. 2023년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경제적인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런 의미 있는 한 해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그런 길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은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 2022년 12월 29일에 발간한 아주 따끈따끈한 의미 있는 보고서가 되겠는데요. 윤선영 위원이라고 해야 될까요? 발간하신 분 이름이 윤선영 님으로 되어 있습니다. 감사드리고요. 오늘은 하나은행에서 발간한 이 보고서, 대한민국 금융소비자 보고서 2023의 암호화폐, 가상자산 관련된 내용들을 위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I'll make you move like your boots are on fire. I'll make you jump like you touch a live wire. Ain't no sitting down when I get in the zone. Just give me. 먼저 이 보고서 조사 개요를 설명을 드리면요. 만 20세에서 64세 남녀 금융소비자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이용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조사 지역은 서울 및 수도권, 전국광역시 이렇게 나와 있고요. 온라인 서베이 방식으로 조사를 했고 5,000명입니다. 표본은 우리가 통계 조사를 할 때 이 표본을 영어로 샘플이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우리 전 인구는 모집단이라고 표현을 하고 영어로는 파퓰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. 그래서 통계 조사를 할 때는 그 파퓰레이션 모집단에서 우리가 샘플 표본을 이제 조사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. 그리고 95% 신뢰 수준에서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1.4% 포인트로 나타났다. 그래서 매우 의미가 있는 통계적으로 그런 보고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. 설문 시점은 12월은 아니고 2022년 6월에 조사를 해서 응답을 받는데 시간이 걸렸을 거고요. 그 내용들을 이제 로 데이터로 정리를 해서 의미 있는 분석을 해내는 데까지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. 성별은 정확하게 남자, 여자 2,500명씩 조사가 됐고요. 베이비 부머 65년생까지가 17.3%, X세대 66년생에서 80년생, 저를 포함하겠죠. 제가 양력으로 75년생이니까 37.5%, 밀레니엄 세대 81년생부터 95년생까지로 정의했고요. 33.4%, Z세대는 96년에서 02년생까지 11.7%가 되겠네요. 그리고 서울이 26.9%, 경기 인천이 46.6%인데 서울하고 경기 인천을 이제 합치게 되면 거의 한 75% 정도 되기 때문에 조사가 서울 수도권 위주로 좀 이루어졌다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이 뭐냐면 서울하고 경기 인천에도 지역에서 올라와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표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참고로 저는 이제 그 식스 시그마 마스터 블랙벨트까지 수료를 했고 통계적으로 여러 분석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설명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먼저 금융거래 전반적인 특징을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금융소비자는 금융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배분하는가라는 질문에 있어서는 자산의 60%는 은행에 예치를 하고 40% 정도는 증권이나 보험 등에 예치를 한다. 즉 이제 40%는 주식 투자도 병행한다. 근데 그 중에 보험도 좀 포함이 되어 있다 이런 뜻이고요. 자,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를 살펴보게 되면은 가구 평균 금융자산이 약 9,004만 원 정도, 9천만 원 정도로 나와 있고요. 이 중에 은행에 예치하는 비율이 57%, 그리고 증권사에 예치하는 것이 19.7%로 나와 있습니다. 약 20% 정도를 주식 투자를 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좀 나타나 있고요. 그리고 세대별로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증권 투자 비율이 베이비 부머 세대는 21.2%, X세대는 20.4%, MZ 세대는 18.6%로 증권 투자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큰 차이는 아니겠습니다만 베이비 부머 세대가 가장 많은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MZ 세대는 다소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그리고 금융 자산 규모별로 이제 살펴보게 되면요. 1천만 원 미만부터 1억 원 이상까지 4개의 구간으로 나눠서 이제 조사가 되어 있는데요. 증권만 놓고 보면은 1천만 원 미만인 분들은 증권 투자 비중이 11% 정도로 나타났고요. 3천만 원 미만 구간
18.7%, 1억 원 미만 구간에서는 21.4% 정도, 그 다음에 1억 원 이상을 금융자산으로 갖고 있는 응답자들은 무려 26.5%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.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.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. 이 데이터만 가지고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제 종합적인 내용으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좀 의견을 덧붙여 보면 아무래도 금융자산이 여유가 있는 분들이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. 그리고 뭐 결과론적인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1억 원 이상 투자하고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재테크를 통해서 증권 투자 같은 것들이죠. 재산을 증식시켰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. 이런 관점에서 볼 수가 있겠고요. 또 뭐 이런 관점도 있을 것 같아요. 뭐냐면 금융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주식 투자 비중이 높은 거 아닙니까? 그것도 물론 좋은 질문입니다. 이 데이터만 가지고는 정확히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금융자산이 1억 원 이상 여유가 많아지는 구간으로 넘어갈수록 단순히 은행에 예치하는 것보다는 그 돈을 가지고 더 불리고자 하는 그런 액티비티 행위가 나타나고 있는 것 정도는 확실하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여기 이제 22페이지 설명 들어갑니다.